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안보다 상처를 받고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무원 가족. 그들은 지금 가족과 높은 담을 쌓고 살고 있다. 뭐 서로 주는 꼴 볼라 그래? 아니 문 열어. 아빠가 그게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아빠 얘기만 계속해. 아빠 얘기만 주장만. 그 평소에 우리 집 생활이 이런 식이 되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또 내가 이 집 식모냐. 왜냐면 말을 해도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모든 걸 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가족 사이에 흐르는 불화의 강은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졌다.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서 절실하게 도움을 청해온 가족들. 오랫동안 서로 풀지 못했던 앙금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하얀 방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가족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 아내와 몇 달째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남편이 하얀 방으로 왔다. 하루 옆방에 있으면서도 대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용건을 주고받는 부부. 아내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답답하게 한량이 없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할 짓이 사람이 부부지간에 할 짓이 아니지. 자꾸 말이 입이 닫아지는 거야. 그리고 막 밥 먹는 것도 막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처럼 표현 못했던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내 서운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라도 뭘 할게. 이게 아니고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떡해. 한 사람이 또 나가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쉬어보지 못했어요. 아침에 나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지?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나도 할 말이 많거든. 남편이 먼저 와 있는 하얀 방으로 아내가 들어왔다.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해요. 얼른 해. 남편과 마주 앉게 되자 아내는 감정이 폭받치는 듯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한다. 시간 가요. 얼른 해봐. 하고 여기까지 와서 못할 말이 어딨어. 해봐요. 당신만 보면 내가 말이 안 나와 이제는. 왜? 나도 몰라. 날 보면 말하고 싫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얘기 안 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아내는 하얀 방을 나가버린다. 이대로 대화 시도는 중단될 것인가? 자꾸 반복되는 일상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지만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사실. 남편에게 말문트기가 왜 그리 어려운 것일까? 마음을 추스른 아내가 다시 하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봇물 터지듯 그동안 쌓였던 얘기가 터져나온다. 내가 어느 순간에부터 당신한테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잔소리라고 하고 또 뭐 얘기하면은 무시한다고 하고 하니까 나도 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고 힘들고 들어오는데 내 식구가 몇십 년 동안 살을 붙이고 산 사람인데 어느 정도 내가 집에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당신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남편은 지금껏 그 짐을 나누려 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때껏 한 번이라도 아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한 얘기는 한 번도 없다고 당신은. 그건 당신하고 나하고 성격이 틀려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타고난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당신이 나만큼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나만큼 걸어다니고 나만큼 해봤냐고. 나만큼 해라는 뜻은 아니야. 난 조금이라도 상대의 자리를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왔다는 거지. 내 손을 봐봐. 내 손을. 내가 사람 손인가. 밖에 나가서 피질 못해. 당신 몇 번 설거지하면서 주부 습진 걸린다고 하지. 난 습진이고 뭐고 걸려도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딱 사흘만 꼼짝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이라도 잤으면 내가 왜 텔레비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산이고 이런 프로를 보면 보겠어. 못 가니까 그거라도 쳐다보고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가면 되잖아. 자주 갑시다. 응? 자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가도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면 가는 것보다 100번 나. 다음 주에 그럼 산에 한번 갑시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왜 말 같지 않냐? 미안한 마음에 서툴게 화해의 손짓을 건네보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세세한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렇소. 내가 이제 당신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내가 기억해 놨다가 다 고칠게.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다. 걱정 말라 하지만 30여 년 한결같던 남편이 과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가 입을 연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이면 뭐 좋은 것도 같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 쓰게 됐다는 게 난 큰 소득인 것 같아. 집사님 신경이 좀 예민하니까는 좀 더 이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노력은 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 자체는 몇십 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살겠죠. 뭐 시간 흘러가면 해결되겠죠. 모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상은 발전한 듯 보이지만 개인은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끝없는 경쟁과 낙오, 부의 편중과 승자 독식 구조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 가족은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러나 대가족도 마을 공동체 개념도 사라진 시대. 더 이상 가족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없고 스스로 지키려 하지만 종종 가족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원인이 가족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있을 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른 아침 엄마는 아들 방으로 간다. 오늘은 개학날이다. 빨리 정리하고 해서 학교 가야 돼. 가만 냅두니까 이제 말도 마구잡이를 하고. 응? 너 학교 안 갈 거야? 안 갈 거냐고? 안 가. 맘대로 하세요. 고등학생 아들은 지난 학기 휴학을 했었다. 오늘부터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렇게 어깃장만 놓고 있다. 반년 사이 아들은 딴 사람처럼 변했다. 초등학교 때는 애가 어리니까 뭐라 그러면 약간 지금 말을 듣고 했지만 중학교 이제 올라오고부터 약간 좀 틀려지잖아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360도로 변해갖고. 사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또래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였다. 매번 당하면서도 대항 한 번 못하는 순한 아들 때문에 엄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내 자식이 맞고 일방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애들 왕따 시키고 하는데 학교는 제가 뿔나게 댕겼어요. 맞으면 쫓아가고. 다쳐갖고 맞아갖고 들어오면 속이 너무 상해. 나는 막 속이 끓어요. 쟤 막는 거 보면. 그러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혼 후 엄마는 생계를 위해 야간 식당 일을 해야 했고 아들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외톨이였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6살 때부터 막 당하기 시작해갖고 이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분노심이라는 게 엄청 생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한 걸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춘기 아들은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유일한 가족인 엄마에게 터뜨리고 있다. 엄마도 일종의 저한텐 가해자예요. 안 믿기시죠? 어릴 때도 이제 제가 많이 폭력으로 이제 당하고 들어오면 너 바보냐?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요. 저한테 막 비관적으로 말하고 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막 뭐라 막 욕하고 막. 아들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했다. 우리는 엄마의 동의를 구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런데 엄마 옆에서 한참 서성이던 아들이 어느 순간 흉기로 엄마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수식 같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엄마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 갖다 놔. 이렇게 못 써. 엄마보다 더 센 사람 내가 팔려. 아찔한 상황. 엄마는 아들을 겨우 설득해 진정시킬 수 있었다. 애들이 나한테 가해한 거를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엄마다는 걸 얘가 안 갖는 것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아들을 살펴줄 누군가가 더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지 모른다. 엄마 역시 아들처럼 외톨이일 뿐이다. 아들이 분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하얀 방에서 아들과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아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이유를 엄마는 알고 싶고 예전의 순한 아들로 되돌리고 싶다. 여기 와서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털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생활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잖아. 말을 해봐. 엄마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건지. 불만이 뭐가 그렇게 많아. 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아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노려보기만 한다. 얘기를 해. 왜 말을 안 해? 그 물 내려놔 얼른. 야 어떤 놈인 줄 아냐? 어떤 놈인 줄 아냐고. 아니 몰라. 그냥 착하게 엄마 아들 그것만 생각해 엄마는. 입 닥쳐. 쟤는 그만할래 나는. 결국 대화는 중단됐다. 무엇보다 점점 심각해지는 아들의 상태와 엄마의 신변이 염려스러웠다.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한 아들은 지금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한시가 급해요. 쟤는 저렇게 놔두면 집에서 시달림 받는 거 저는 이제 도망가야 돼. 못 견뎌요. 아들에게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했다. 아들을 예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엄마와 아들은 병원을 찾았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에게는 아들의 상태를 미리 알려두었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떤 건가요? 그냥 감정이 되게 분노나 뭐 분노? 그럴 때 뭐 이렇게 주변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예, 해도 안 돼요. 엄마도 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갖고 되게 엄마가 싫어했어요. 정 원장은 아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사실 본인이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여러모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학교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입원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 싫어요. 나 쪽팔리다고 지금 다 잘못 알았잖아. 나 싫다고. 나 내버려둬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쪽팔려 나는. 나 그렇게 생겼냐? 살살 얘기해. 왜 그러냐고. 입원 얘기가 나오자 돌변하기 시작한 아들이 급기야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오늘 처음인가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던 아들. 그 아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건만 엄마 혼자서는 지켜낼 수 없었다. 지금 심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이런 청소년들은 막 분노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 분노를 아들은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터뜨려 왔던 것이다.
지금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 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아들을 병원에 두고 엄마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오랜 시간 아들이 얼마나 꾹꾹 참았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걸까?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힘들게 많이 10년 동안 나랑 살면서. 혼자 저녁에 있을 때 최고 힘들었을 거예요, 걔가.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제가 저 정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 인생이 다 저거되는 거 엉망된 것 같아, 지금. 학교 절 나이에 병원에 저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엄마는 이제 아들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아들이 상처를 씻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비록 아득할지라도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세상은 때때로 가족을 고립시키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곤 한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가족이다. 길은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한건숙 씨는 생계와 살림을 책임지며 고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무시뿐이었다. 너 지금 뭐 머리에 총 박혔냐? 너 사이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너 뭐 총 맞았냐? 네 머리 닭대가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이코라고 인정을 해서 사이코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재혼이라서 더욱 참고 살아보려 애써왔지만 가족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아내는 이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무조건 내가 말만 하면 무시하고 그럼 누가 살고 싶겠냐고. 아이 무시는 무슨 무시여. 아이, 너 대가리가 총알 박혔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따지지는 말아봐. 그럼 절대 안 싸우는겨. 미쳤구만. 에이, 미친년. 아니 계속 뭐 나보고 이해만 하라면 어떡해? 이러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해만 바라며 따지지 말라는 남편의 태도에 숨이 막히는 아내. 이대로라면 답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다시 만나러 갔을 때 집에는 어머니와 큰딸이 있었다. 오래 떨어져 지냈던 큰딸은 석 달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평상시에 저는 제 방에 있고 밖에서 이제 집안일 하시고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다른 가족이 이제 동생이나 아빠가 섞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이만 있으면 조금 어색하죠. 엄마가 해. 단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다. 한창 사춘기 때 아버지의 재혼으로 딸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래서 더 딸이 조심스럽다. 반항은 좀 했죠. 저 때문에. 좀 커가지고서도 저 때문에 밖으로 많이 돌고 그런 것들이 좀 나는 미안하지. 어머니는 15년 동안 큰딸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있는 동안은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제가 또 그런 표현을 막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머니는 딸이 행여 불편할까 봐 같이 있는 시간에도 되도록 자리를 피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딸은 어머니가 요즘 겪고 있는 갈등을 알고 있을까? 원래 성격이 아빠가 그러세요. 강하세요. 근데 새엄마가 이렇게
속을 썩어 하면서 이혼 생각을 하신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으셨나. 몸이 고단한 것보다 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비록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 없지만 딸은 어머니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저 아줌마 이따가요 아빠 오면 강아지 병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딸은 어머니를 아줌마라 부르고 있었다. 평소에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요. 뭐 그런 건 저는 뭐 서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이 차마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해야죠. 오랜 시간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객식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혹시 어머니가 가장 미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딸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화를 겪는 가족들의 문제를 심리 전문가 황상민 교수와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족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 그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부부가 딸과 함께 하얀 방으로 왔다. 아니 어머님 무슨 아버님이 좋길래 별로 그렇게 벌이도 안 좋고 한데도 15년 이상 쭉 그렇게 사셨습니까?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잘 살아보려고 많이 참고 살아왔죠. 참고 사셨어요? 예, 예. 평소에 말투가요, 사람을 많이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것도 매력으로 느꼈는데 예. 제가 이제 힘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15년 동안 안 바뀐 거를 지금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뭐 15년 동안 이제 사셨고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놓아주시죠, 아버님. 놓아주면 또 내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아버님 살기가 힘드시니까요. 그때 당간에는 뭐 엄청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이 사람이 편안하게 해서 그런지 그냥 뭐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버님은 뭘 잘못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타고난 성격과 말투가 처음엔 매력일지 몰라도 그것이 배려 없이 지속되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다. 내가 또 성품이 또 과격한 단어를 일방적으로 좀 많이 쓰다가 보니까 좀 많이 그게 쌓이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과격한 단어를 일방적으로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일상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네. 아, 그거는 상당히 큰 잘못이라는 거는 아시나요? 글쎄, 큰 잘못이라기보다도 그 상당히 큰 잘못입니다. 당신은 사이코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지만 진짜 사이코 같아서 사이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을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걸 인정하지. 네,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되게 사이코예요. 네. 그렇다면 딸이 느끼는 문제는 무엇일까? 따님 입장에서 지금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엄마가 뭘 서운해하는지 아빠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벌이를 잘 아빠가 못 해오신다고 새엄마가 헤어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좀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워낙 성격이 직설적이시다 보니까 아빠 표현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시고 사는 게 고단하시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아, 따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 눈에는 아빠도 불쌍해요. 아, 어떤 측면에서 불쌍해요? 예. 아빠 나름은 체력도 약하신데 돈 벌어오느라고. 근데 돈은 뭐 어머님이 다 벌어온다며요. 그러니까는 아빠의 기준치에서 아빠가 처해진 상황에서는 난 애쓰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애쓰면서 살아요. 이렇게 새엄마는 극단적으로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식이세요. 지금. 그렇죠. 근데
딸은 부모님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님은 사실 헤어질 마음은 그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셨죠? 이런 분은요, 헤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이야기를 헤어진다고 하신 건데, 어머니가 가족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데 딸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엄마가 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내셨는데 새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평상시에는 새엄마라고도 안 하고 네. 그냥 아줌마라고 해요. 그래요?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집안에 적어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성인이 다 되고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새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어색해서 아직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수준은, 그거는 사춘기 뭐 청소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아니요, 바라셔도 돼요. 어머니라고 이제는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그죠? 마음 있었는데 이제 말이 안 나왔는데 이번 계기로 바꿔야죠. 지금 한번 손잡고 어머니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마워요. 네. 어머니, 네. 아빠는 원래 성격이 저러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마음을 여시고 속상한 말 좀 많이, 말 같은 거 있으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살갑게 많이 다가갈게요.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라 부른다. 어쩌면 어머니가 딸에게 언젠가 꼭 듣고 싶은 소리였을 것이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제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긴 상담을 마치고 가족들은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방을 나선다. 너무 내 마음과 똑같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꼭꼭 찝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 집사람의 마음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알았지 깊은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있는 거를 잘 내가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두 분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제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겼는데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타인에게는 조심스러운 것도 가족에겐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가족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돌이키기가 힘들어진다. 가족이 서로 대립하며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마음을 읽어주며 중재할 가족이 한 사람만 있어도 무언 가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처음부터 아빠 얘기만 계속해. 아빠 얘기만, 주장만. 그 평소에 우리 집 생활이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30이 넘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아버지. 그러나 마주치기만 하면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 일쑤여서 답답해만 하고 있다. 말만 하면 치고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된다. 저한테 대화를 하는 걸 하실 때 그 말 자체에 이미 불신과 의심을 대화를 하세요. 그럼 전 이미 그 말투에서 이미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만이라도 함께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아드님이 나이가 30이 넘으셨거든요. 사실 30이 넘은 자식은 이제 부모로부터는 독립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자식하고는 좀 관계없이 살련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가 바로 그런 면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집사람은 이제 아직 멀었다 이거지. 제가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나이가 뭐 30이 아니라 40, 50이 돼도 그걸 다 해주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지금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먹히지도 않고. 그렇지, 먹히지도 않아요. 예. 맞아요. 당연히. 아드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 큰 자식이라도 행여 잘못될까 조바심 내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시에 일 끝났는데 11시, 12시까지 안 들어. 그냥 문자 보내죠. 아들아, 응?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왜 안 들어오냐. 걱정한다. 아버님이 문자를 보냈다고요? 예, 제가 보내는 거죠, 아들한테. 네.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 금방 간다고 또 안 들어온 거예요. 잠깐만요. 아버님 지금 나이 30이 넘은 아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문자를 여러 번 지금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예. 혹시 그 행동을 하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예. 아버님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님 하는 행동은 30살 넘은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 아들한테 하는 그 행동을 지금 아버님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에는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행동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셨다면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듣지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죠. 안 듣지만은. 예. 근데 그 기대가 효과가 전혀 없는 기대거든요. 예, 그렇죠. 없었죠 또. 네. 그래서 진짜 아드님한테 먹히는 방법은요. 진짜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어야 됩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가지는 성인이 된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한 발 떨어져야 비로소 편하게 마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그냥 사고 안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은 상태로만 그냥 받아주십시오. 어머님하고 그냥 잘 지내는 시간을 가지겠다. 거기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 마음을 아버님이 최소한 1년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아버님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방법. 과연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고 저에게 우리 집 가족에 도움이 된지 알고 제가 인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오히려 더 책임이 더 많이 있고 제가 그 원인 제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각별히 좀 유의하려고 합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것이 사랑과 관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성인이 된 자식을 독립시키기보다 부모의 틀 안에 가두려 하게 되고 결국 갈등만 커진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와의 화합은 부모가 오히려 한 발 물러서 믿고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한편 아들 주은 씨는 따로 가족치료 전문가 최성애 박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주은 씨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빈 의자의 아들에게 말을 건네본다. 미안해 준아. 본심은 아니니까 아버지도 오늘 뭐 때린 것도 무력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입장이 되고 보니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너 잘 크라고 그런 거지 마. 그리고 아버지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다. 잘 사실은 너한테 왜 대화가 잘 안 되는지. 아버지도 어쩌면 아들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마음을 꺼낸다. 절 따라서 조금은 해보시겠어요? 준아,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아들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아주 기쁘고 행복했단다. 주은 씨에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왜 이토록 멀리까지 와버린 것일까? 다시 아들 자리로 돌아온 주은 씨는 빈 의자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아버지는 저와 다르지만 아버지도 저와 다르지만 아버지의 살아오신 인생은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은 그 자체로 존중해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방법은 제가 거부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몇 번의 상담 치료로 주은 씨의 마음이 금방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첫 단추는 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운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집은 그 운명을 끝까지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러나 때때로 한 집에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타인과 지내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 만약 한 개인의 삶과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운명도 서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을 때 지킬 수 있다. 문 열어. 네가 문 안 열겠다는가? 알았어. 1년 가까이 문을 잠그고 생활하는 아내와 아들. 이 가족에겐 희망이 남아있을까? 내일 얘기해요. 여기 치고 아침에. 야, 이 밤에 쓰레기 산대로 살고 뭐지 지옥 가 지금? 어렵게 설득해 문을 연 방 안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방 안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화해하고 싶죠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대화를 단절한 지 1년. 그 사이 쓰레기만 쌓인 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듯했다. 이 가족은 과연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다시 가족을 찾아갔다. 우선 쓰레기부터 치우기로 아들과 약속을 했는데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1년 반을 가만히 있다 이제 요새 들어서 갑자기 꼬리 불 붙어갖고 이런 데 알리고 여기 알리고 저기 알리고 구청 알리고 아유 오늘은 안 되거든. 어머니가 있는 방 안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다. 도저히 혼자 치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참 동안 아들을 설득해 자원봉사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상태를 파악했다. 각종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고. 결국 첫날 쓰레기는 손도 대지 못했고 며칠 뒤 장비를 동원해서야 방 안의 쓰레기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며 버티던 아들도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 이런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는 한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를 걷어내고서야 방은 제 모습을 갖춰갔다. 그리고 소독까지 마쳐 말끔해진 방에서 어머니는 비로소 편안하게 누워 속 얘기를 털어놓는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때. 살아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 들고.
그냥 눈물로 세월 보낸 적이 많아요. 쓰레기가 가득한 더러운 방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어머니는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허물이 벗겨져 엉망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이 상태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7년 전에만 해도 앉아서 생활 다 했거든요. 부엌 살림도 다 하고 뭐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그때만 해도 저 TV든 어디든 먼지 하나 없이 해놓고 살았어요 제가. 아이 엄마는 몸도 불편한 사람이 남편도 옷도 깨끗이 펴나가고 어쩌면 집을 이렇게 깨끗이 해놓고 사느냐고 그런 칭찬까지 받았었는데 이제는 근육에 힘이 없어져 도움 없이는 먹지도 씻지도 용변을 볼 수도 없게 된 어머니에게 가족의 불안은 그야말로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길일까?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이 가족에게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 만물도 천천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가족관계의 회복도 그렇다. 굳게 걸어 잠근 빗장을 열고 단단하게 쌓아두었던 벽을 허무는 건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힘들다. 가족 전체가 공감하며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답은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미미하고 느릴지 모른다. 어머니 한건숙 씨가 식당에 늦게 출근하는 날, 딸 미주 씨가 어머니와 단둘이 어딘가로 간다. 나아지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처음에 나서기가 되게 어렵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딸이 먼저 나가자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모님 된 기분이에요. 못 본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다. 보통의 모녀 같으면 일상이었을 쇼핑도 이 두 사람에게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거 하나 사세요. 제가 하나 사세요. 늘 미안하고 어렵기만 했던 딸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이런 살가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는 거 그냥 그렇게 두 개 사요. 그리고 외출한 김에 아버지도 불러냈다. 남편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자랑부터 한다. 이거 샀다고? 미주 네가 사줬어? 야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잘 이게 좋은 소리. 어? 핀 샀다고? 잘 어울리네. 아 살살. 남편의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 때문에 그동안 외식도 싫어했던 어머니였다. 오늘처럼만 지낸다면 어머니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지금 너무 막 좋으니까 난 더 불안한 게 이게 깨질까봐 불안하네. 기분이 좋은 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 한마디를 보탠다. 내가 내일 오전에 세탁기 한번 돌릴까? 진짜로? 내가 이제 오줌 뭐 이런 것도 내가 다 이제 솔선수범해서 내가 딱 그랬지. 그건 내가 데리고 힘드니까. 손발이나 잘 씻어. 그렇지. 아빠 뭐 못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르세요. 이제 큰 딸 눈치는 보겠지. 어머니는 이제 조금씩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희망도 생긴다. 문자 메시지로만 용건을 주고받던 이 부부는 계속 가족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이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아내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다. 새벽에 살짝 눈 뜨고 보면 작은 방에 불이 켜져서 그쪽에서 신문 보고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제서 처리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내가 그런 생각을 왜 못했는가. 내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좀 당신에 대한 미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없어요 이제. 쏟아냈으면 됐어요. 네. 여태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 남편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다. 우리 두 자녀가 성공적으로 자라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고 당신 덕이야 다. 말썽 없이 한 30여 년 동안 잘 커왔잖아요. 자식 농사는 잘 지었어 당신이. 응? 저만 지었나요? 같이 지은 거죠? 아니지. 당신도 당신 공이 더 컸지. 가족 문제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감추고만 있었다면 평생 등을 돌리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른다. 35년 만에 부부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쓰레기만 쌓아놓고 살던 가족. 청소를 하고 며칠 뒤 우리가 다시 찾아갔을 때 방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였다. 화해했어요. 화해했다고. 아, 어머님이요? 내가 먼저 말 걸었지. 자존심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오늘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금요일 날 화해. 절대로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부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뭐 어떻게 20년 세월을 지나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더 아파서 끙끙대는 사람은 내 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집에 와도 낙이 없었던 아버지는 이제 매일 냉장고를 채우고 있다. 감도 사다 놓고 열무 배추도 사다 놓고 배추도 넣어놓고. 그동안 몸이 많이 상했을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해 직접 밥도 한다. 이게 잡곡이 한 20가지 들어간 거예요. 20가지가 이게.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들과의 관계도 아직 풀지 못했고 아내의 건강 문제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까지 짊어지고 있다. 파산상가 바깥에 뭐빚 때문에 혼자 앉고 내려앉아 돈 갚을 일 없습니까? 뭐 깃발도 내려앉아서 구걸하고 살면 되지 뭐. 또 운다 것이 구걸하고 구걸. 둘이 마음 안 변하면 울어도 괜찮아. 그동안 쌓였던 거 울면 거 그때 했더니 울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울어도 괜찮아. 참지 마. 오랜만에 시커매고 오랜만에 울고 다음부터 울지 마. 울지 않게 해줄겠니? 앞으로도 힘든 고비가 찾아오겠지만 아버지는 아내와 화해한 것만 해도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다. 아무리 운명이라 할지라도 지킬 힘이 없다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가족이 처한 현실이다.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함께 산다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서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언제든 가족 사이에 벽이 생기고 틈이 갈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침묵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쉬워 보여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가족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얀 방이 다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President Obama would show up at last night's second presidential debate.